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흔히 하시는 공부법 중에 하나인 서브노트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서브노트를 만드시는데 실제 그게 어느 정도 효용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서브노트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한 내용을 책 내용을 다 이렇게 떠올릴 수 없을 때 그 중에 중요한 것만을 모아서 이제 적는 그런 거죠. 근데 서브노트는 크게 봤을 때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 서브노트를 만드는 과정이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나는 서브노트 되게 금방 만드는데?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지만 서브노트라는 거는 말하자면 내가 새로운 책을 하나 쓰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완성도가 낮은 서브노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옮겨놓은 거는 실제 안 중요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서브노트라는 거는 정말 완성도 높게 만드는 데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뭐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말씀을 조금 드렸지만 서브노트는 장수의 지름길이라고까지 제가 조금 과격하게 표현을 한 적이 있었죠. 제가 실제 주변에서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분들을 많이 봤었는데 그분들은 뭐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시긴 했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5년, 6년이 걸렸다든지. 자기가 어떤 시험에 필요한 정도의 그런 서브노트를 만드는 데는 실제 그 정도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건 말하자면 어떤 현재 있는 기본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학원 교재 같은 것들을 소재로 내가 새로운 책을 한 권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서브노트를 써보면은 되게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고 좋던데요? 원래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으시는 건 되게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마무리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서브노트를 만드셨으면은 그 서브노트는 폐기를 하시고 반드시 내가 요약한 내용을 교과서에다 다시 옮겨야 돼요. 근데 교과서에다 똑같은 말을 또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은 교과서를 압축시키는 방식으로 뭐 줄을 긋는다든지 아니 형광펜을 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수단을 쓰죠. 왜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작업을 꼭 거쳐줘야 되냐면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서브노트를 만들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면은 내가 머릿속에 이 책하고 서브노트가 두 개가 동시에 떠올라요. 이거는 사고의 단권화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서브노트를 만들면서 내 지식 체계를 분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지식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지 모르고 우왕좌왕할 때 그때 이미 한 문제를 풀 시간은 경과를 해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분들은 지금 만드시는 습관 자체를 버리지는 마시고 그 만든 데서 한 걸음 더 발전하셔가지고 그거를 책에서 과연 이게 어느 부분에 이 내용이 있고 시각적으로 이걸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뭐 형광펜이라든지 아니면 밑줄이라든지 여러 어떤 그 방법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뭐 포스트잇을 붙여도 되고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내가 현재 보고 있는 이 기본서가 내 지식 체계하고 일치가 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고 그런 사람들보다도 내가 어떤 책을 해설을 많이 보거나 책을 많이 읽거나 그런 머릿속에 지식 체계가 풍부한 사람이 문제를 잘 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는 나오진 않거든요.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지식 체계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또 적응력을 가지고 풀 수가 있는데 아니면 풀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풀 때 내가 뇌에 자극을 했는데 서브노트가 하나 떠오르고 책이 하나 떠올랐다. 근데 이 두 개의 사이에 어떤 내가 연결고리를 내가 순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면은 그럼 순간 그 문제는 이미 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험 문제 푸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반나절을 준다 이렇게 하면은 웬만해선 틀릴 사람이 잘 없어요. 시험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제한된 시간 안에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많이 정확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어떤 기로에 섰을 때 내가 머릿속에 서브노트라는 저장 장치랑 그 다음에 기본서라는 저장 장치가 충돌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문제는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 이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서브노트를 만들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는 첫째는 서브노트를 만드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정말 나한테 쓸모있고 완성도 있는 서브노트 기본서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서브노트를 만드는 데는 정말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두 번째, 만약에 그렇지 않은 즉 완성도가 높지 않은 서브노트를 가지고 내가 시험을 쳐버리면은 내가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지적 포만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심리적인 주관적인 개념인 거죠.
내가 나는 공부를 하고 있어라고 나한테 계속 위자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거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서브노트를 가지고 시험을 치면은 내 지식 체계가 충돌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무엇이 맞는지를 내가 시험장에서 이거를 저울질을 하는 순간 문제를 못 풀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불완전한 서브노트를 가지고 가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적어도 오래 걸린다, 문제 푸는데. 그리고 완전한 서브노트를 만드는 데는 진짜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내가 치는 어떤 시험에 어떤 과목이 정말 적고 분량이 적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요약하면서 그냥 그게 외운다는 의미로 어떤 책을 하나 만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일반적으로 치는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과목 수가 막 5개 정도 되는 과목 시험에서 서브노트를 하나씩 만드시는 거는 불필요한 양만 늘리고 그리고 불완전한 지식만 또 늘리는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브노트를 만들지 마시고 내지는 만드시더라도 반드시 다시 이 책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책의 어느 부분, 어느 위치를 어떤 문구를 외울 것인가 이 부분에 조금 더 에너지를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그래서 영상을 좀 짧게 준비를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 서브노트를 만들지 말라고 제가 라방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유가 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댓글로 이거를 다 말씀을 드리긴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